노년이라는 계절은 조용히 다가온다. 바쁜 시간을 지나 어느새 속도를 늦추고 차분히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 그렇게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이들은 다시 삶의 방향을 정리한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익숙한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느끼게 되며 무엇보다 편안함이라는 단어에 깊은 무게를 두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묻는다. 이 시기에 내가 머물기에 가장 좋은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노년의 주거는 단순히 평수나 위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젊은 날엔 교통이 먼저였고 아이가 있을 땐 학군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계단 하나도 부담이고 손잡이 하나에도 마음이 머문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멀리 있으면 그것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요소들이 모여 노년층에게 맞는 아파트는 단순한 구조를 넘어 삶의 안정을 품은 집이 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지의 구조다. 노년을 위한 아파트는 무엇보다 평탄한 지형에 자리 잡은 곳이어야 한다. 오르막길이나 급경사는 걸음이 느려진 이들에게 피로와 긴장을 안긴다.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잘 연결된 동선이 중요하고 출입구에서 집까지 가는 길목도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많은 걸음을 걷지 않고도 집과 엘리베이터를 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날이 더워도 비가 내려도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동선은 작지만 큰 배려다. 또한 단지 내의 환경이 무척 중요해진다. 과거엔 단지 안의 조경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걷는 산책길 하나, 벤치에 앉아 쉴 수 있는 정원 하나가 큰 의미를 갖는다. 나무 그늘 아래 잠시 머무르며 생각을 정리하고 익숙한 이웃과 마주쳐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일상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려면 단지 내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노년층에게 적합한 단지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껴도 문제고, 너무 북적여 정신없이 피곤해도 피해야 한다. 이상적인 곳은 가까운 곳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으며 작은 공공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다.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처럼 나가서 하루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욱 좋다. 필요할 때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할 때는 조용히 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노년을 위한 단지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구조에 더욱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건 무장의 구조이다. 문턱이 높으면 작은 발끝의 실수로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다면 어느 순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명도 은은하면서도 밝게,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손잡이, 특히 화장실과 욕조 주변의 손잡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작은 편의 하나가 삶 전체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 주방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손이 잘 닿는 높이,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수납장, 오래 서 있지 않아도 요리를 마칠 수 있는 배치. 젊을 땐 몰랐던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나이가 들면 하나하나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식탁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구성하거나 서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과하지 않음이다. 무언가를 새로 갖추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내 몸에 맞게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 거실은 가족과의 시간을 위한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층에게는 또 하나의 쉼터다. 햇빛이 잘 드는 창이 있으면 좋고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면 더욱 좋다. TV 하나와 소파, 그리고 작은 테이블. 그 주변으로는 꼭 필요한 가구만 배치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동선을 방해하고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 그래서 가끔은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노년의 침실은 조용해야 하고 안정감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다른 공간과 분리된 구조가 좋다.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조용하게 어둠이 내려앉는 그런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대의 높이다. 앉고 일어날 때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높이, 등받이가 있고 손잡이가 있는 형태. 그 침대에서 하루의 피로를 씻고 아침이면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불편함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더욱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한다.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다 보면 결국 행복은 크고 멋진 아파트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잘 알아주는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노년의 삶은 격렬하지 않다. 조용하고 천천히 흐르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된다. 그런 삶에 맞는 집이란 화려하지 않지만 배려가 있고 최신식은 아니어도 익숙하고 따뜻한 공간이다. 노년의 하루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깊이 반응한다. 젊은 시절엔 무심히 지나쳤던 소리, 냄새, 시간의 흐름이 이제는 모두 살아있는 감각이 되어 다가온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고를 때 단지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저녁이 되면 창가마다 켜지는 불빛의 숲까지도 무언의 위로가 된다. 무심한 듯 정돈된 이웃의 인사, 마주칠 때마다 지그시 웃어주는 경비원의 눈빛,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마저도 삶을 덜 외롭게 만든다. 노년층에게 좋은 아파트란 그렇게 사람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다. 나이가 들면 혹시라는 단어가 늘 마음을 누른다. 밤에 누가 벨을 누르면 긴장하게 되고 계단에서 누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래서 단지 내 CCTV의 배치, 출입 보안 시스템, 비상벨, 경비실과의 연결 상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안심과 직결된다.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이 언제나 밝고 환하며 낯선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저 집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이런 안심은 노년의 삶을 아주 다정하게 품어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소음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떤 세대에나 민감하지만 노년층에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늦은 밤 윗집에서 울리는 발소리, 알 수 없는 진동, 창밖에서 들리는 차량 경적. 이런 것들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예민해진 신경을 더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이 적은 집, 방음이 잘 된 창문, 방 안에서도 바깥 소리를 막아주는 벽체 설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된다. 조용한 공간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회복의 공간이 된다. 노년은 몸이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빠르게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무릎을 짓누르고 하루 종일 움직인 뒤에는 허리가 아파온다. 이런 시기의 주거는 몸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문 손잡이의 위치 하나, 화장실까지의 거리, 현관의 턱 높이 같은 것들이 실은 삶의 리듬과 안전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요즘은 현관에 벤치를 둬서 신발을 신는 시간을 여유롭게 만드는 곳도 생기고 바닥 난방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여 방마다 온도의 차이를 줄이는 설계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작고 세심한 설계 하나가 하루 전체의 피로도를 바꿔놓는다. 또한 단지 내 의료 접근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찾게 되지만 거동이 불편할수록 병원 가는 길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 병원이 함께 들어서 있거나 근처에 신뢰할 만한 내과와 약국이 모여 있는 입지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단순히 가까운 것이 아니라 자주 가게 되는 공간이 얼마나 부담 없이 이어지느냐에 따라 건강관리도 마음관리도 달라진다. 노년층에 맞는 아파트는 나와 나의 기억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새로움보다 익숙함을 품고 있어야 하고 크기보다는 안정감을 줘야 하며 기능보다 감정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일부 단지에서는 복지센터나 작은 북카페, 텃밭과 쉼터 등을 함께 조성하고 있다.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며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곳으로